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수출에 대한 부분, 레키로라주 파키스탄 수출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방에 대한 부분, 반발 순매수가 나와주고 있고요. 충분히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해소되는 그런 어떤 국면이 머지않아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침체권 이후에 나오면서 주가의 강한 반등 이런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 65,000원에 이런 어떤 하단선이 있죠. 65,000원의 하단선 그러면서 재반등에 대한 부분 눌려주고 28,900원 예. 자, 289,000원에 이런 어떤 슈팅 그러다가 이중바닥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추세적인 모습으로 워낙에 현대차가 전기차가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주가에 있어서도 강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아모레 퍼시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의 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었던 때가 바로 11만 8천 원이었지만 결국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랠리를 보이면서 29만 6천 원의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역발상 투자에 그런 어떤 묘미가 살아 숨쉬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랠리가 긍정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뭐 30만 원, 35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50일선, 50일선 라인선에서 힘이 강한 정배열의 힘이 강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이 바로 아모레 퍼시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주가의 랠리 이후에 19만 3천 원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을 조금 지루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의 어떤 삼중 바닥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결국에는 지수의 사상 최고가와 함께 LG전자도 함께 편승해서 주 추세선이 상방으로 트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주 추세는 바로 뭐 21선의 주 추세선이 상방으로 트는 그런 어떤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보면요, 삼성전자, 역시나 지수에 있어서 이 구원투수는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아닌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주는, 뭐, 3거래일째 하락에 대한 공포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차 상승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전고점에 대한 어떤 라인선에서 다시 한번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해서 변동성이 다소 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면은 또 있겠죠. 하지만 그런 면을 다 극복하면서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산중공업 바로 51선 라인선에 근접해서 다시 한번 이격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의 빠른 반등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보면요,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윗선에서의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완전 말아올리는 장대봉 정도 하나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무르익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코로나 여파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럴 때가 정말 대바닥권에 이런 어떤 모습이 있었죠. 이런 어떤 대바닥권의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꾸준하게 잡으셨던 분들은 꾸준하게 기업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고, 자, 카카오에 대한 부분 51선에서 주가에 대한 51선의
51선의 반등에 대한 부분, 51선의 지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요, 코스피에 대한 부분,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 51선 라인선에서의 이런 어떤 강한 반등 3266포인트, 이 부분이 결국에는 거의 4개월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이유로 시장에서의 과민 반응하면서 주가 출렁임이 있었지만 이내 회복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자, 결국에는 그 버핏이 얘기했던 투자자가 전체로 보면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수익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량을 너무 증가하면 안 되겠죠.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주식시장에서의 악재, 뭐 소비자 물가가 막 올랐다, 그런 어떤 악재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종목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보유 종목에 대해서 보유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한다. 그러니까 강세장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유지해야지, 자꾸만 일일비하고 부안해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마치 2004년대처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2004년대도 이때도 과연 천장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천선을 돌파하면서 2000선까지 날아가는 그런 어떤 기염을 통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2004년이라고 비춰보면 6000선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면 더 크게 날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004년도에 이러한 강세장 랠리의 초기 국면에서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런 어떤 국면은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2004년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전에 이런 어떤 국면은 그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으로 그리스 유로존 탈퇴, 뭐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뭐 지나고 보니까 얘기를 안 들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세계 증시를 막 뒤흔들었던 그런 어떤 내용이었지만 결국 이내 잘 극복을 하면서 주가가 우상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하락 이후에 대반등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위기 앞에서 큰 기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도 이러할 때가 미 증시가 다우지수 나스닥이 막 800포인트 막 900포인트로 굉장히 그 심하게 주가가 빠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에는 저점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와주면서 뭐 저가에서의 뭐 892포인트까지 갔었던 이 그 지수가 2231포인트까지 주가에 있어서 강력한 랠리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1439포인트에서 주가가 어느덧 이런 어떤 3153포인트이지만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겠고, 자, 미국 증시가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6%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2.32로 해서 강하게 이렇게 상승 반전했다는 것, 역시나 시장에서의 단기 뭐 이런 어떤 악재, 그런 부분에 일일비하거나 부황 내동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강한 확신을 가지면서 좋은 종목, 특히나 뭐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그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잘 될 때는 조금 많이 하다가 잘 안 될 때는 좀 베팅에 대한 금액을 조금 줄이는 이런 어떤 베팅에 대한 조절을 항상 하셔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뭐 6,000포인트 이렇게 돌파해서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막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펀드멘탈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다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강세장의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좋은 종목을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